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용사 용토TV 이리네입니다. 검찰난을 통해 본 민주주의가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또 장계환 박사님 모시고 자세한 그 주제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박사님, 최근 한국이나 미국 등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있는데 민주주의란 무엇인가요? 예. 뭐 너무나 기초적이고 잘 알 것 같지만 막상 민주주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또 따지고 들면은 사실 또 이렇게 정의라든가 이런 거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민주주의에 늘 이렇게 살고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민주주의가 뭔지 그렇죠. 이렇게 모르고 살고 있는데, 먼저 이 민주주의의 원칙을 얘기하기 전에 한국이나 미국이나 참 요즘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는 듯한 그런 것 같아요. 예. 그저께 그 미국의 의회 점령 사태를 아시죠? 네, 맞습니다. 봤어요. 참 안타까운 것은 경찰 한 명이 이제 돌아가셔갖고 그 여성 한 분도 총 맞고서 그랬어요. 이 5명이 사망하는 이 사태가 벌어졌는데 의회를 점거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지 이제 그런 어떤 이 상권 분립의 그쵸. 민주주의를 하는 것은 이제 대의 민주주의라 그래요. 대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뭐냐니까, 옛날에는 이제 이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접 민주주의를 했어요. 광장에 이렇게 모여갖고 직접 민주주의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뭐 인구가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선출직이라고 하죠. 그리고 국회의원들이나 시의원들이나 대통령도 뽑고 이래서 선출직을 뽑아갖고 이제 우리가 행사하려고 하는 이런 어떤 의사나 이런 것들을 대의 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런 대의 민주주의의 상당히 그 광장이라 할 수 있는 어떤 그 의회를 무단으로 이런 무력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점령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는 민주주의를 깨트리는, 그거 민주주의 아니잖아요. 그래서 민주주의 깨트리는 제도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상권 분립이 돼갖고 이 작동이 돼야 되는데, 이게 원활하게 아까 대의 그렇죠. 민주주의라 그랬잖아요. 그런 대의 민주주의가 이렇게 작동을 원활하게 안 하면은 그런 것들이 이제 민주주의가 파괴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민주주의라고 하는 개념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러면 개념에 대해서 자세히. 예.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철저하게 국민이 중심이 된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자꾸 뭐 이렇게 제도적으로 이렇게 뭘 알려고 하는데, 제도적으로 알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가지 원칙만 알면은 민주주의는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 원칙이 이제 뭐냐면은 이제 바로 국민이 중심이 되는 사회다. 그래서 이렇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누가요? 그렇군요. 국민. 그렇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국민이 중심이 돼야 돼요. 그렇죠. 이거는 그 누구도 중심이 될 수가 없어요. 만약에 뭐 상권 분립이 돼 있고 뭐 다수결의 원칙 이런 거 많이 알잖아요. 뭐 모든 것들이라고 하는데 그 모든 주체가 누구라고요? 국민. 그러니까 국민이 권력을 누가 갖는다? 국민.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권력의 1인자는 누구예요? 글쎄요, 누구죠?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국민이 권력의 1인자인데. 근데 그렇게 아니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자꾸 국민을 밑으로 깔리려고 그러는. 1인자인데 국민이 1인자라고 하는 의식이 없어지는 순간에 엉뚱한 권력자가 그렇구나. 1인자가 되는 거야. 그걸 때로는 우리는 대통령이 권력자로 보고 검찰이 권력자로 그렇죠. 보는데,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은 그 대통령을 우리가 권력을 대의 민주주의 어떻게 했죠?
위임을 한 거죠. 위임을 했기 때문에 그걸 끄집어 내릴 수도 있나요? 있죠. 있죠. 그게 뭐예요? 네. 탄핵. 잘했어요. 했잖아요. 탄핵. 그게 탄핵이란 말이에요. 그래, 대한민국이 비교적 이 민주주의가 잘 돼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이제 이 선출 권력을 선출을 해놓고 이렇게 끄집어 내리는 탄핵을 할 수 있는 이런 나라가 대한민국, 그 민주주의의 힘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데, 또 이제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데 그런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 이런 것들이 민주주의라고 하고, 여기에는 이제 이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어요. 아까 이제 권력의 중심이 누구다? 국민이다. 이건 무조건이에요. 근데 그 국민은 뭘 갖냐면은 먼저 인권을 갖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기본 평등권을 갖고 자유권을 갖고, 이런 권리를 누가 갖는다? 권력자인 국민이 갖는다. 그렇게 하고 이제 이 대의민주주의에 의해서 이렇게 대의민주주의 만드는 과정도 그렇고, 대의민주주의 그 권력을 행사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다수결의 원리에 의하고 어떤 법치주의에 의한다. 즉 법의 모든 것들을 정해놓고 그 법대로 한다. 그 법은 누가 만든다? 그 국회의원들 만든 거 아니에요? 국민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선출직이잖아. 그렇죠. 국민이 뽑아갖고 우리 맞아요. 대신에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이 법치주의의 법은 누가 만드냐면은 국민이 만든다. 그래, 우리는 이런 걸 항시라도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법을 만드는데 문제가 있으면 난리를 쳐도 된다, 안 된다? 된다. 국민이 근데 왜 주인이니까. 국민들이 그렇게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민도가 높다, 낮다 이런 말을 쓰죠. 민도가 높은 사회에는 국민이 직접 자꾸 이렇게 관여를 하고 감시하고 이렇게 맞아요. 바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잡아주고, 그 국민의 그 역할이에요. 그런 따위를 갖고 돌아가는 기본 원리를 갖고 움직이는 게 바로 이제 이 민주주의인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잊지 말아야 될 게, 자꾸 이제 국민이 중심인데 우리는 국회의원들이나 대통령이 선거할 때만 와갖고 국민을 권력자로 모시고, 맞아요.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그 권력을 쥐게 되면은 국민을 뭘로 만든다? 개돼지로 본다. 그렇죠. 잊어버려요. 개돼지로 보는 그런 그 선출직은 다음에는 절대 뽑으면 안 된다. 그 아까 국민은 뭘 가져요? 인권을 갖는 거예요. 자유권, 평등권 다 갖고 있고, 선출직 공무원을 끄집어 내릴 수 있는 권한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법이 하나가 잘못돼 갖고 뭘 못 갖고 있냐면은, 대통령은 탄핵을 해갖고 끄집어 내릴 수 있는데 국회의원은 끄집어 내릴 수 있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이제 법을 바꿔야 돼요. 아까 국회의원들이 절대 안 바꾸는 건데. 아니 이제 그 헌법을 이제 개정을 하게 되면 이번에 이제 그걸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모든 이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이 국민이 이제 이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국민 중심의 민주주의에 반대는 뭐냐면 사람들 공산주의로 이렇게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대가 진짜 공산주의가 아닌가요? 뭐예요, 그러면? 아니, 그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의 반대가 뭐냐고 물으면 공산주의. 아닌가요? 이 민주주의는요, 반대는 군주주의예요. 군주주의 뭐예요, 그러면? 전제주의, 왕권. 군주주의, 이거 군사위에서. 군주, 왕. 왕.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에서는 누가 권력자라고요? 국민. 그러니까 그 조선시대는 누가 권력자였어요? 그 왕 아니야? 왕이죠. 그 군주주의라고. 그 전제주의는 다른 말 뭐예요? 독재주의. 독재주의 우리 있었잖아요. 지금 옛날에 박정희 있을 때 독재주의 있지 않았었어요? 그래도 제도는 우리는 민주주의에서 개인이 독재를 하고. 그러면 박사님 독재주의도 그 군주주의로 비슷한 거죠? 그럼 왕 권력 갖고 있는 같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옛날에 이제 이리나 씨가 여기 오기 전에 살았던 이제 구소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제주의. 독재주의 국가죠. 그래서 물론 이제 민주주의를 많이 표방하죠. 우리 저기 북쪽에 있는
북한도 뭐라고 하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네, 맞아요. 이렇게 그거 아는데 실질적으로 그 운용하는 체제에 있어서는 독재주의. 1인 체제니까 전제주의 국가다 이렇게 거기 이제. 1인 체제도 아니고 무슨 왕국이에요? 그 상자하고 있는 것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공산주의는 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쵸. 공산주의는 경제 체제예요. 그러면 박사님 잠시만요. 네. 공산주의 지금 중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공산주의, 그래 러시아도 공산주의, 이 베트남도 공산주의라고 하는 공산주의 것은 이제 여러분들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민주주의라고 하는 반대말은 이제 왕권주의, 군주주의, 전제주의, 독재주의 이런데 반대되는 어떤 시스템, 작동하는 원리가 민주의 원리고. 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본주의의 반대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경제를 운영하는 데 있어 갖고 자본주의는 내가 열심히 일해 갖고 내가 벌어들인 소득은 세금을 떼고 내 소유가 되는데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런 개념이 아니죠. 이제 공동으로 생산해 갖고 그걸 공동으로 분배하는 그래서 이 어떤 그 제도인데 우리는 자꾸 이 민주주의의 반대를 공산주의로 알아갖고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인데 저 북한 빨갱이들은 공산주의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이제 되게 잘못된 말이다. 오늘 이 순간부터는 이제 그렇게 알면 안 된다. 공산주의의 반대는 자본주의다. 우리는 민주주의 경제에서는 자본주의를 채택을 하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러시아나 중국이나 이런 쪽에는 전제주의 속에서 경제를 운영하는 시스템은 공산주의를 그러면 러시아도 채택을 지금 한다. 무슨 시스템인지 알 수가 있는 거죠? 러시아는 지금 이제 공산주의가 기본 체제에서 그게 많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이 그러면 자본주의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정 자본주의라고 신자본주의라고 하는데 그래도 이제 근간은 뭐죠? 공산주의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이제 집을 정부에서 그쵸. 나눠주고, 맞아요. 우리가 이제 공산주의가 크게 다르면 사회주의가 되는데 연금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국가에 의해서 한 체제에 의해서 경제를 운용하고 이런. 그러니까 특히 이제 최근에 뭐 우리가 토지 공개념 나오면은 자꾸 이 공산주의하고 연계를 시키는데 맞아요. 이제 토지 공개념이라고 하는 개념은 공산주의에서는 토지는 전부 어디 땅이에요? 국가 소유입니다. 국가. 맞아요. 국가 소유가 지금 러시아도 그렇고 네. 중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인민들은 사용권만 이렇게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라고 하는 거 여기서 이제 뭐 제가 더 깊이 얘기하게 되면은 재미없는 얘기가 되고 다시 한번 이제 제가 이제 토지 공개념에 의한 자본주의와 수정 자본주의와 신자본주의라고 하죠.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뭐 이런 데서 이제 토지 부동산에 관련된 게 어떻게 운영되느냐 그건 다시 한번 별도로 이제 또 하기로 하고 이제 확실하게 알겠네요, 알겠죠? 박사님. 그러면 박사님 민주주의의 정치 제도의 기본 어떤 것들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대한민국 민주주의 그렇죠. 하나 좀 대한민국. 얘기 좀 하고 넘어갈게요. 네. 대한민국 민주. 그런 게 있어요. 그 우리는 헌법에 민주주의라고 이렇게 결정이 나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조, 3조, 4조 정도는 우리가 이제 좀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대한민국 제1조가 뭐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네. 딱 이 민주공화국. 그 공화국이라는 말이 되게 중요하죠. 공화국이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공동으로 하는 저기 아니에요? 그 한자가? 공동으로 하는 뭐예요? 화자가 되게 중요해. 화자가 저거 뭐? 화자는 그 앞에는 쌀이라고 하는 거고 뒤에는 입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쌀을 공동으로 나눠 먹는 거를 공화국이라 그래요. 되게 중요한 말이야. 쌀을 나눠 먹는다. 그러니까 빵을 나눠 먹는 공동으로 나눠 먹는데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나눠 먹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그런 뜻이구나. 예. 그래서 이 화자가 공자는 잘 알잖아요. 그래서 서로 이제 공동이라고 하는 이 화자라고 하는 것은 앞에가 벼라고 하는데 벼, 쌀. 뒤에는 이제 입이잖아요. 이 화자에 입. 알죠? 알아요. 그래서 이제 이 쌀을 나눠 먹는 입구인데 공동으로 나눠 먹는 게 공화국이다. 그래서 우리가 공화국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함께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화국이라는 말을 잘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늘 이렇게 하다 1조 2항은 뭐랄까 대한민국의 주권은 누가 돼 있다고요?
국민에게. 그 주권이 국민한테 있다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자는 누구다? 국민이다. 이야, 이 모든 권력은 누구로부터 나와요? 국민으로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아까 왜 대통령, 국회의원이 권력자라고 저도 이거 배워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반성합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국민으로. 나온다. 그렇게 국민으로부터 나와야지 그게 어떤 나라다? 민주공화국이다. 민주주의다. 그 다음에 우리가 더불어 함께 살지 못하면 그거는 공화국이 아니다. 그 전제 조건이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와야 된다. 두 번째로는 그 권력을 가진 국민이 함께 빵을 나눠 먹어야 된다. 이 두 가지 요건이 이루어져야지 대한민국 헌법 제1조가 탄생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헌법 제1조는 뭐라고요?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공화국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모든 주권은 누가 돼 있다? 국민한테 있고 모든 권력이 누구로부터 나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국민이 짱이다. 맞아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을 거잖아요. 아니 짱인데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 개돼지가 자꾸 되는 거예요. 이 우리로부터 모든 우리가 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권력을 이렇게 행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선출직을 뽑아놓고 거기에 개돼지로 취급하는데 그렇죠. 거기에 그렇게 길들여져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거는 우리가 주장하고 오히려 선출직들이 우리를 모셔야 되는데 그렇죠, 반대가 그렇죠. 되는 거죠. 왜 우리가 모시는 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우리는 이제 또 두 번째 제2조는 아까 제가 이제 법치주의 얘기했죠. 대한민국 법치주의라고 하는 게 제2조예요.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이 법치에 의해서 모든 것들을 이룬다. 그 국가라고 하는 것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제 국민의 보호할 의무를 가진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모든 것들을 국민이 되는 요건과 의무, 권한 이런 모든 것들은 법치주의에서 법률에 정해놓고 국가는 국민의 요건은 법률로 정하고 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어떤 바에 따라서 제 국민까지도 전부 이렇게 보호할 의무가 있다. 국가는 이제 국민을 보호해야 된다. 그런데 안 하는 거 같아서. 아니 그렇게 하고 있어. 안 하는 것 같아서. 그다음에 이제 3조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죠.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이건 뭐 워낙 여러 번 다뤘고요. 4조까지만 한번 보죠. 대한민국 통일을 지향하고 이거 법에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자꾸 우리가 이제 일부 보수주의자들, 다는 안 그래. 일부 보수주의자들이 뭘 싫어? 통일되는 걸 싫어해요. 그렇죠. 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 되기를 개돼지 되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가 통일을 지향하는 거는 이념과 사상에 의해서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이미 대한민국 뭐에 정해져 있다? 이 헌법에 정해져요. 법에. 헌법 제4조에 뭐라고 되어 있나니까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한다. 통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헌법에 이미 딱 정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공산화되는 통일은 반대한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의해서 하는 통일을 원한다.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이런 어떤 부분들을 좀 헌법의 가치를 우리가 좀 제대로 알고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면 다음 질문을 넘어가겠습니다. 헌법을 어느 정도 배웠어요. 그러면 민주주의 정치 제도의 기본은 어떤 것이 있나요? 네, 아까도 얘기했죠. 민주주의를 끌고 가는 이제 이 축들이 있죠. 어떤 제도에 의해서 이제 민주주의가 이렇게 들어가느냐. 가장 뭐 민주주의를 끌고 가는 기본적인 어떤 제도는 다수결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의회를 우리가 뭐 180석을 몰아줬는데 이런 말 많이 하죠. 맞아요. 그 180석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뭐 3분의 2에 가까운 했는데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어쨌거나 이제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이제 그 다수결의 원칙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가장 좋은 거는 합의제죠. 저는 일치가 돼 갖고 100% 일치돼 있는데 실제 100% 일치는 쉽지가 않아요. 않죠. 그러니까 이제
다수가 결정을 지면은 이제 그걸로 이렇게 가는 다수결의 원칙을 가는데 사실 이제 다수결의 원칙이 절대적으로 좋은 거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맞아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 이 역사를 이렇게 쭉 돌아보면은 나쁜 사람이 이 거짓말을 쳐갖고 선출직이 되고 그 사람들이 다수의 힘을 이용을 해갖고 우리를 엉뚱하게 끌고 간 적이 너무나 많다. 이런 걸로 본다고 하면은 다수결의 원칙이 이제 절대 선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현재의 민주주의를 끌고 갈 수 있는 가장 최선의 현재는 방법이 그뿐이 없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한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이 다수결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평등권에서부터 나옵니다. 너나 나나 한 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이 다수결의 원칙에서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요. 평등권이라고 하는 것은 18살짜리 좀 청년이나 나이가 90 먹은 노인이나 저 같은 60대의 좀 장년이나 똑같은 평등권의 한 표를 갖고 있다라고 그렇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대의 민주주의를 가는 데 있어 갖고 선출직 공무원을 만드는데 평등권을 가지고 우리의 대표를 선출한다. 거기에 의해서 표를 제일 많이 얻은 사람이 선출직이 된다. 네. 그게 뭐예요? 다수결의 원칙이잖아. 아. 그러니까 이게 내 표가 약간 공부를 못한 사람의 표나 공부를 많이 한 사람 표나 부자 표나 가난한 사람 표나 나이가 어린 사람 표나 나이가 많은 사람의 표나 여자 표나 남자 표나 어떻다? 똑같아요. 동등하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이치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개념보다도 내 한 표가 얼마나 동등권을 갖고 중요하다라고 하면은 선거에 참여를 하고 안 하고는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다. 무조건 선거 참여해야 돼요. 꼭 해야 되고 공부를 좀 해갖고 그쵸. 그냥 그 인맥에 의해서 아는 대로 당심에 의해서 이런 거 하지 말고 근데 대부분 박사님 인맥에 의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안 공부를 된다라고 안 하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내 표는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동등한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 똑같은 어떤 그 한 표의 중요성이기 때문에 이게 민주주의를 지키고 내가 뭘 하는데 대신하는 그쵸,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너무나 이게 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선거권을 잘 그어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상권 분립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 상권 분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프랑스 사상가죠. 몽테스케가 이제 이 법의 정신이라는 그 책을 쓰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이 상권 분립 제도가 나오는데 이게 프랑스 왕권 왕정 복고나 미국이 독립을 하는데 큰 역할을 해서 오늘날 민주주의 제도가 만들어지는데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됐어요. 상권이라는 게 뭐예요? 세 개로 나누는 세 개. 거예요. 뭐로 나누지죠? 행정부, 행정권, 입법, 그다음에 사법. 사법권. 네, 야, 이렇게 세 이게 개. 이제 자유민주주의 국가 국민이 다 됐어요. 옛날 아직 공산주의- 멀어요, 박사님. 옛날 독재 전제주의 공산주의에서 살았댔는데 정도의 며느리가 되고 그러게 민주주의 말이에요. 국가에 살다 보니까 이제 민주주의 아직 멀어요, 박사님, 멀어요. 그래서 이 행정권과 사법권 그러니까 입법권을 국회의회에서 선출직 공무원이 입법권에 의해서 법을 만들게 되면은 국가의 공무원인 행정부에서 그걸 집행을 하고 사법권이라고 하는 것은 별도의 권리와 권한을 갖고 제대로 이거를 집행을 했는지 거기에 따라서 성과에 따라서 벌을 주고 상을 주는 이런 감시 감독을 하는 것이 사법권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권력을 입법, 행정, 사법 세수로 나누어서 이제 상호가 이제 견제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간 균형을 맞추는 게 이제 바로 이런 어떤 상권 분립 제도다. 그래서 그렇구나. 국가 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이렇게 방지하고 통치에 그래서 지금도 남용 있잖아요. 그래도 남용 있잖아요. 그렇죠. 아, 참 너무 어려운 문제네요, 예, 진짜로. 예. 그러면 박사님, 예. 요즘은 예, 미국 예.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데 예. 의회 난입 문제는 어떤 것들인가요? 이게 의회 난립 문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이제 국가라고 하는 이 개념은 통치권을
갖고 있어요. 그 통치권은 누가 준 거예요? 국민이 그러니까 국민이 줬죠. 네. 국민이 이제 직접 모든 정치에 참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선출직을 만들고, 특히 이제 대통령제에서는 이제 절대 권한을 가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 행정부를 장악을 해갖고 입법부에서 만들어진 법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집행을 하는 게 이제 대통령제고 이러는데, 최근에 이제 이 민주주의가 이제 이 방종의 형태죠. 그러니까 통치권자도 좀 문제고, 그러니까 뭐 저 미국 얘기 조금 한다라고 하면은 트럼프 정부가 그 지금까지 뭐 약 200년 이렇게 흘러온 미국의 민주주의를 짓밟아 버렸죠. 그러게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됐느냐. 그러니까 그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한 번도. 지금 처음이에요, 지금? 이 선거, 뭐 미국의 선거 제도는 옛날에 저희가 한 번 더 다룬 적이 있었는데, 미국의 선거 제도가 복잡한 얘기는 할 수 없고, 어쨌거나 당선이 됐는데 그게 합리적이든 불합리적이든 미국의 민주주의의 가장 멋있는 것은 패자가 승복하는 게 가장 멋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승복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전체 표로 보면은 힐러리 클린턴이 이겼어요. 이쪽에 트럼프보다는 표는 더 많이 얻었어요. 근데 미국의 뭐 선거 제도라고 하는 게 표를 많이 얻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각 지역 단위로 분권돼 있는 그 투표권을 가진 사람들을 이제 뽑는, 거기에서 이제 졌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힐러리 클린턴은 깨끗하게 승복하는 거죠. 그게 미국 민주주의의 멋인데, 이번에 이제 이 최초로 불복을 그래도 완전히 반란인데 이게 뭐예요? 불복을 했는데, 재밌는 건 어제 승복을 했어요. 아, 승복하면 뭐예요? 이미 일어나는 일인데. 이제 왜 승복을 했냐면은 이제 그저께 의회 사태, 그 의회, 이번에 의회의 그 사태라고 하는 것은 미국 민주주의가 무너진, 그쵸. 200년 미국 민주주의가 처참하게 이렇게 무너진 현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벌이 사법부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이제 저게 주동을 트럼프가 했다고 하면은 트럼프도 사법 처리할 수 있다. 그렇죠. 뭐 이런 어떤 의견과 더불어 또 두 번째로는 뭐라 그랬죠? 민주당 내에서도 공화당 내에서도 이거는 탄핵감이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탄핵 소리도 나왔어요. 하니까 맞아요. 아 뜨거워하고 큰일 났다 하고 이번에 조 바이든한테 모든 그 권력 이양을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가장 신속하게 하겠다. 그 전에 했었어야지. 지금은 뭐예요? 했었어요. 이제 원래 이제 20일 날이에요. 뭐 아직까지도 이제 그러니까 얼마 안 시간은 남아 남았는데. 있는데, 지금까지 이제 군사권부터 시작을 해서 주지 말으라고, 협조를 하지 말으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그나마 뭐 앞으로 한 10여일 남은 기간 동안에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인수인계가 돼갖고 1월 20일 날에 그래도 이 미국의 민주주의가 다시 설 수 있는, 평화롭게 이렇게 정권 이양이 될 수 있는 어떤 이런 게 되지 않느냐. 자, 그러구나.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결국은 그 트럼프를 누가 뽑았어요? 국민들이 뽑았잖아요. 국민들이 아니라 몰지각한 국민들이 뽑은 거예요. 그냥 국민들은 뭐 물론 이제 국민들이 이제 모든 그걸 갖고 있죠. 이 투표권을 갖고 있고 참정권을 갖고 있고 선출직 어떤 권력을 뽑을 수 있는 권한을 자기가 주권 행사를 했는데, 그 주권 행사를 잘못하다 보면은 트럼프 같이 제가 뭐 남의 나라 대통령 욕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약간 좀 미친 것 같잖아요.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가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런 그 의회, 그 이전에 그 며칠 전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자선 파티한다고 해갖고 이 코로나 상황에 그렇죠. 돈 뭐 500불인가를 내고 전부 몇백 명이 무슨 모여갖고 파티를 마스크도 해야죠. 안 쓰고 파티를 하고, 이게 대통령이 그걸 하려고, 자기 지지자들이 하려고 해도 막아야 되는데, 그렇게 한 어떤 지도력이 정상적이지 못한 지도자를 이제 뽑음으로써 미국의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 뭐 이렇게. 너무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면 박사님 예, 아까 예. 그 삼권 분립을 말씀했잖아요. 예, 그러면 예. 우리나라에 삼권 분립을 잘 지키고 있나요?
예, 뭐 제도적으로는 뭐 우리가 지금 완벽하게 지키고 있죠. 뭐 국회는 나름대로 입법 활동 정말 열심히 하고 대통령제 중심에서 우리 행정부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총리하고 꼭 국방권과 외교권을 포함한 어떤 이 내치를 하는데 의회에서 세워준 예산을 갖고 집행을 잘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그거를 이제 잘 집행을 하고 있느냐 이런 견제 장치를 하는 어떤 그 사법부가 이렇게 잘 나눠져 있는데 문제는 이제 뭐 이런 거죠. 뭐 참 잘하고 있어요. 나누지 잘하고 있는데 이제 뭐 의회는 현재 180석에 이제 이 진보 진영에서 이제 갖고 가갖고 이제 지금까지 잘못된 법들을 이제 고쳐 나가려고 이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또 그쪽에서 예산을 이제 수립을 해서 의결을 하게 되면은 이제 대통령 중심제에서 이제 총리가 중심이 돼서 이제 그런 예산을 집행을 하고 이렇게 쓰고 뭐 이렇게 했는데 최근에 들어서 이제 이 사법부가 조금 그렇군요. 그리고 하나 여쭤볼 게 있어요. 그 사법부에 대해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민을 협박했다고 하는데 그거 무슨 말인가요? 이게 참 제가 뭐 대법원장도 뭐 엄청난 참 그 사법부의 수장이죠. 상권 분립에서 대통령이나 국회의장이나 뭐 이 대법원장이나 똑같은 권한을 갖고 있어요. 최고의 상권 분립의 최고의 대장이니까요. 저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좀 비겁하다. 그렇군요. 비겁한 대법원장.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은 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번에 이제 재판 독립을 침해하는 부당한 외부의 공격에 대해서는 의연하고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다. 이게 이제 뭐냐면은 이제 정경심 교수 그치. 1심 재판부에 대해서 청와대 청원을 했잖아요. 맞아요. 누가 청원을 했어요? 국민들이 했잖아요. 국민. 그 국민은 청원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있어요. 왜 있죠? 저도 동의했어요. 거기. 동의 잘하셨는데 그 이제 우리 헌법에 나와 있는 권한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 상권 분립에 있어서요 행정부에 대해서도 대통령도 탄핵을 할 수 있지만은 간접 우리가 이제 대의민주주의를 보니까 사법부에도 우리가 탄핵을 할 수 있어요. 그래 그 탄핵을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그 정경심 교수 1심 재판부를 탄핵을 해달라고 요구를 한 거예요. 그거는 해달라고 한 건 청와대에다가 국민청원을 했는데 40만 명 이상이 되는 사람이 청원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탄핵은 누가 하도록 돼 있냐면은 법치주의의 법에 의해서 국회에서 사법부에 탄핵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국회의원은 대의민주주의에서는 우리가 뽑았기 때문에 우리가 국회의원들한테 청원을 하는 거예요. 야, 너네 우리가 뽑았잖아. 우리가 시키는 대로 왜 주권은 우리한테 있으니까 이번 재판은 너무나 잘못됐어. 너무나 잘못됐더니 저 사람들 탄핵해줘. 라고 요구한 게 이제 국민청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대법원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이거 완전히 이제 협박을 이렇게 한 거예요. 재판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부당한 외부 공격에 대해서. 자, 이게 왜 아닌데. 부당한 외부 공격이냐. 자, 오늘 여기서는 그건 안 따질게요. 근데 이제 이미 저가 따지거나 안 따지거나 부당한 외부 공격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잘 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우리가 정당한 판결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나 이제 국민이 다수가 그 판결을 받아들이고 그게 맞다라고 인정하는 그런 판결을 내렸다라고 하면은 뭐 누구도 반대를 안 하겠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보면은 누가 보더라고 하더라도 이번 재판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가 납득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납득하기가 어렵고 상식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저 판사들 문제 있습니다. 이거를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서 국회에 너 뭐해? 우리가 너네 뽑아줬는데 너네는 탄핵 권한을 갖고 다녀. 저거 탄핵해줘 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왜 가만히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의연하고 뭐
단호하게 대처를 해나가겠다. 이거는 뭐냐면은요, 국민들을 겁박하는 거예요. 대법원장은 국민들의 주권을 가진 국민이 거기에 대한 권리, 고난이 있는데 그걸 겁박하면 안 돼요. 그럼 저 하나 얘기할게요. 사법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겁박을 한 거는 누구라니까? 누구예요? 검찰이에요. 검찰이 뭘 했어요? 조사했잖아, 지네. 이 사람 성향 분석을 하고,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무서워갖고. 뭐가 잡혀갖고, 그렇구나. 꼬투리가 잡혀갖고, 나중에 기소권을 갖고 있으니까 감옥 갈까봐 무서워 그러는지, 검찰의 실질적으로, 이렇게, 부당한 공격은 검찰이 했거든요? 검찰이 부당한 공격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꼼짝도 못하고 국민들이 공개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숨어서 했나요? 아니에요. 공개적으로 했잖아요. 맞아요. 청와대 게시판에다가 국민청원을 공개적으로 이걸 다 탄핵을 해 주시지 않으니까 그거를 못하게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다.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네요. 협박하고 겁박을 하는데 제가 여기서 얘기를 한 건 처음에 말했던 비겁한 대법원장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진짜 비겁해요. 힘없고 개 맞아요. 돼지로 취급하는 국민들에 대해서는 의연하고 뭐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다. 뭐 이렇게 다 국민들 잡아가겠다. 그러면 협박하면서 대법원장 이 대법원이 이쪽에 그 검찰에는 꼼짝도 못하고 전해를 뒷조사하고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한마디 진짜. 말도 맞아요. 못하잖아요. 얼마나 비겁합니까? 비겁한 대법원장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맞아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면 박사님, 예, 검찰은 사법부가 아닌가요? 검찰? 저 궁금해요. 저는 솔직히 사법부인 줄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제 검찰이 이제 법을 다루니까 네. 사법부로 이제 알고 있는데 맞아요. 검찰은 저도 그렇게 알고 사법부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법부는 검찰은 행정부 소속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 밑에 총리가 있고 총리가 이제 각 부를 이제 관장을 하잖아요. 그 중에 이제 법무부가 있고 법무부 밑에 검찰청이 있는 거죠. 그러면 검찰 밑에 경찰? 아니, 경찰은 뭐예요, 그러면? 경찰은 행정부 밑에 있어요. 따로? 행안부 밑에. 그렇구나. 행안부 사법부 밑에 아니구나. 경찰이 있고 법무부 밑에 검찰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민주주의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오늘날 이 검찰의 난 이렇게 얘기하는데 참 복잡하고 이러는데 이런 모든 복잡한 모든 것들을 한 발짝만 들어가서 본다라고 하면 복잡할 건 하나도 없어요. 모든 권력은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에 의원이라든가 대통령 이 모든 사람들은 선출직 공무원입니다. 우리가 직접 참정을 못하다 보니까 우리가 선출해갖고 우리 대신에 그 권력을 행사해달라고 위임받은 권력들이에요. 위임받은 이 권력에 의해서 이 세상이 돌아가고 거기에서 대한민국은 헌법에 의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헌법 제1조가 뭡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주권은 국민한테 있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확하게 얘기되어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권력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우리가 그 권력을 바르게 행사를 할 때 대한민국은 바로 섭니다. 맞아요. 오늘은 아주 너무 의미 있는 이야기 있는 것 같았어요. 솔직히 저도 그 민주주의가 뭔지 자세히 모르고 있었던 거 지금 들어보니까.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도 뭐 다른 분들도 보시는 분들도 있으면 꼭 잊지 말아야 되는 건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거다. 그리고 주권도 국민에게 있다. 그러면 특히 선거 기간뿐만 아니라 우리 그 권력을 이용해서 제대로 민주주의 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에 오늘 여기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요. 감사합니다.